23쪽으로 갑니다. 23쪽 탄력성으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수업 시간에 7, 80%를 이제 복습하고 가시면 좋다 라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복습하고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유량과 저량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일정 기간이 유량이고 일정 시점이 저량입니다. 영어로는 플로우 스톡이라고 하는데, 유량은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 주택 공급량 등이 유량이고요. 저량은 일정 시점 스톡인데요. 가격, 가치, 시가, 인구, 재산, 자산, 구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량. 자꾸 듣다 보면요, 나중에는 암기 안 해도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비교 좀 하셔야 되고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정리했었습니다.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에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이고, 곡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 재화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고, 우측 가면 증가, 좌측 가면 감소인데,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을 찾아라,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을 찾아라 했을 때는요, 절대로 아파트의 가격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가격은 곡선 자체를 좌측,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곡선 상에서 점을 이동시키는 요인이니까. 그런데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이 수요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 변화 요인. 수요량 변화 요인이 아니라 수요 변화 요인이 됩니다. 이제 두 가지를 공부했었어요. 하나는 소득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체재 보완제를 공부했었는데,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여주면 정상재고요.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막 움직여주면 열등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득 증가, 수요 증가는 정상재, 소득 감소, 수요 감소도 정상재. 하지만 소득 증가, 수요 감소나 소득 감소, 수요 증가가 열등재다라고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재 보완재. 대체재 보완재는 이제 대체재란 재화와 보완재란 재화를 얘기할 때는 재화가 두 개 나온다 그랬어요. 한 놈과 다른 놈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얘 사면 얘 안 사고, 얘 안 사면 얘 사고, 이런 게 대체재고요. 얘를 사야 얘도 사고, 얘 안 사면 얘도 안 사고, 이런 걸 보완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제 개념 설명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고, 시험에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걸 물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한 놈이 가격이 뜨고 나머지 한 놈은 수요가 떠요.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여줄 때는 대체재,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줄 때는 보완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체재 쪽 가격이 상승하면 내거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증가되고요. 대체재 쪽 가격이 하락하면 같은 방향으로 내거 수요는 감소됩니다. 그런데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내거 수요는 감소되고요. 보완재 가격이 하락해야 반대로 내거 수요는 증가된다까지를 이제 우리가 2시간 동안 정리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균형하고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순서를 좀 바꿔서 탄력성을 먼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부터 7번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은 욕심 조금 버려주시고요.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까 싶어요. 나머지 탄력성은 됐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시험에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탄력성. 그러니까 탄력성이 원래는 4개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있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있는데, 가운데 2개인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우리가 방금 했단 말이에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면 정상재, 반대 방향 움직이면 열등재. X재 가격이 상승할 때 Y재 수요가 증가되면 대체재, X재 가격이 상승할 때 Y재 수요가 감소되면 보완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위주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탄력성이 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탄력성이란 건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얼마나 오느냐를 탄력성이라 그래. 자, 그럼 칠판. 자극을 10% 줬어요. 반응도 10% 왔어요. 그럼 탄력성 값이 얼마나 나오냐면 1이 나와요. 1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 탄력이라고 불러요. 단위 탄력. 이걸 단위 탄력이라고 부릅니다. 자극을 10% 줬을 때 반응이 20%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극은 10인데 반응이 20이니까 탄력성 값이 2가 나오죠. 2는 1보다 크죠. 그럼 우리 이것을 탄력적이라고 불러요. 탄력적이다. 계속 갑니다. 자극을 10% 줬을 때 반응이 5%밖에 안 왔어요. 10%에 5%. 그럼 탄력성 값이 0.5가 되죠. 0.5는 탄력성이 1보다 작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비탄력이라 그래요. 그 시험에 나올 때는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1이니까 됐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시험에 났을 때 잘 정리가 되는데,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왜 이해를 못 하는지 아세요? 기준값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게 뭐보다 크다는지 몰라. 탄력성이 작다는 게 뭐보다 작다는지를 모르고. 그 처음 공부할 때부터 탄력성이라는 것은 기준값이 얼마다? 1이다. 1을 머릿속에 계속 넣어놓으셔야 돼요. 1을 뭐라 부르고? 단위 탄력. 기준값이 되고. 1보다 크면 뭐라 부르고?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시험에서 1을 생략하고 그냥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라고 나오기도 한다. 그때 생략되는 말이 뭐니까? 1이니까 탄력성이 크다. 1보다 크니까 뭐? 탄력. 탄력성이 작다. 1보다 작으니까 뭐? 비탄력.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중요한 건 자극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극 대비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그러니까 준 자극보다 반응이 적게 오면 비탄력이라고 하고요. 준 자극에 반응이 그보다 많이 오면 탄력이라고 하고 준 자극만큼 반응이 오는 경우를 단위 탄력이라 그래요. 근데 탄력성의 종류는 이거 말고도 두 개가 더 있고 그 두 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자극을 10을 줬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 반응이 제로야. 그럼 여러분들 10분의 0은 뭐죠? 0이죠 뭐. 그럼 탄력성이 0이죠. 이런 경우도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비탄력적이다 못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극을 10을 줬는데 반응이 무한대로 오고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10분의 무한대. 10분의 무한대는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그냥. 10분의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탄력성의 값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1을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0을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무한대를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질문 드리면 대답하세요.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 이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대답 못하면 제가 진도를 못 나가요. 그 앞으로 제가 그냥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막 쓸 건데 지금부터.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쌤 잠깐만 좀 말 좀 천천히 해봐요. 그래요. 여러분들 저보고 말 천천히 하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들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천천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말을 천천히 하고 빨리 하고 나발이고 그냥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그 어떤 용어 정리는 확실하게 돼 있어야지 말이 빠르든 늦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탄력성 1이야. 단위 탄력. 1보다는 커. 탄력. 그냥 탄력. 1보다 크면. 모르는 거지, 그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다시. 1이면 단위 탄력 맞습니까? 1보다 크면 탄력 맞습니까? 1보다 작으면 비탄력 맞습니까? 무한대면 완전 탄력이고요. 0이면 완전 비탄력. 그래서 결국 숫자 3개 가지고 우리는 탄력성 5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탄력성이 1 그러면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작다 못해 0이면 완전 비탄력. 1보다 크다 못해 무한대면 완전 탄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뭔지 알겠죠? 예. 그런데 방금 제가 이제 완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그다음에 비탄력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배우시는데 지금은 몰라도 돼요. 결론만 아시면 되는데 요거 4개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개.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소개해 드릴 거냐면 기울기라는 것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기울기. 자, 아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랬죠? 공구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랬죠? 우하향이든 우상향이든 관계없어요. 기울기가 완만한 기울기가 있어요. 완만한 기울기. 그리고 조금 가파른 기울기가 있어요. 그리고 수평인 기울기가 있고 조금 좀 그림이 찌그러졌는데 수평인 기울기가 있고 수직인 기울기가 있습니다. 먼저 완만할 때 우리는 그냥 이걸 탄력이라 그래요. 가파를 때 비탄력이라 그러고, 그리고 수평일 때는 완전 탄력이라 그러고, 수직일 때는 완전 비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울기를 보면서 이제 탄력성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 도출하는 내용은 제가 1월 가서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저한테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완전 비탄력입니다 라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수요 곡선이 수직입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수요가 완전 탄력입니다 라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수요가 완전 탄력입니다, 수평입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완전 탄력입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력적이다, 완만하다, 비탄력적이다, 가파르다, 이걸 갖다가 시험에서는 그냥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심심할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수직 만들어 놓고 완전 비탄력, 비탄력,
요거는 탄력, 요거는 완전 탄력. 이렇게. 혹시 차로 학원 오신 분들은요, 신호 대기하면서 완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그러다가 뒤에서 빵 하면 또 가고 그러면 되잖아. 응?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아니면 저기 전철로 오신 분들은 전철을 타고 있다가 너무 맙니까? 그죠? 예. 아, 완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비탄력, 완전 탄력, 아, 탄력, 완전 탄력. 이렇게 전철에서 혼자 한번 해보시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하나씩 떠나갈 거예요. 그렇겠죠. 이상하잖아. 그죠? 가만히 앉았다가 완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비탄력. 요거 한 5분만 해봐. 5분만 잡숴봐. 응? 그러면 혼자 편안하게 집에 가시는 길까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완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요렇게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이제 우리가 어디다 적용해 볼까요?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요. 절대값. 절대값의 의미는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그냥 2가 돼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부호랑 상관없이 전부 다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절대값이 들어서면요, 최소값이 얼마가 되면 0이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에도 뭐를 씌우면,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럼 대답해 보죠. 자, 밑에 게 뭐라 그랬냐면 자극이라 그랬어요. 밑에 게 뭐예요? 자극. 위에 게 뭐라 그랬냐면 반응. 자, 보세요. 가격을 10% 변화시켰어요. 가격을 10% 변화시켰어요. 수요량도 10% 변화됐어요. 탄력성이 얼마? 1. 뭐라고 읽고? 단위 탄력. 가격을 10% 변화시켰는데 수요량이 20% 변했어. 탄력성이 1보다 커. 그럼 뭐라고 하고? 탄력. 가격을 10% 변했더니만 수요량이 5%밖에 안 변해. 탄력성이 뭐? 1보다 작지? 그럼 뭐? 비탄력. 가격을 10% 변화시켰다면 수요량이 반응이 전혀 없어. 탄력성 0. 탄력성 0. 뭐? 완전 비탄력. 가격 10% 변화시켰더니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화하고 있어. 탄력성 무한대 뭐? 완전 탄력. 그래서 아까처럼 숫자는 3개밖에 없어요.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는데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사치제 그러기도 하고 필수제 그러기도 하거든요. 사치제 그러기도 하고 필수제 그러기도 하는데, 사치제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재화를 사치제라 그래요. 그럼 꼭 필요한 재화를 뭐라고 하냐면 필수제라 그래요. 그럼 제가 사치제 필수제 중에서 필수제 하나만 가져가 볼게요. 필수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뭐 기름값이 조금 올라도 차는 계속 타고 다녀야 되니까 휘발유 같은 거 대표적인 필수제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휘발유 값이 올라. 가격이 오르면 수량은 늘어 줄어. 왜요? 수요 법칙입니다. 우리 배운 사람이잖아요.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은 뭐 한다? 감소가 되잖아요? 근데 그 수량이 많이 감소하느냐, 적게 감소하느냐를 얘기해 봐야 됩니다. 가격을 갖다가, 예를 들면, 1,500원 하다가 150원 올렸어. 그러면 휘발유 가격이 지금 1,650원이야. 10% 올랐지? 근데 수량이 10% 미만으로 줄면 비탄력이라고 보고요. 10%보다 더 많이 줄면 탄력이라고 보고요. 10%만큼만 줄면 단위 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도 안 줄면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고요. 무한대로 줄면 완전 탄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휘발유 같은 경우는 많이 줄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출퇴근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비탄력적이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치제, 뭐 옷 같은 게 필수제가 되기도 해요. 의식주니까 필수제가 되기도 하지만 철마다 입는 옷들은 또 사치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세일할 때는 사, 안 사? 사. 근데 세일 안 하면 굳이 뭐 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면 많이 사겠지. 가격이 비싸지면 많이 줄고, 이런 것들은 필수 사치제가 되고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격 내가 변화한 폭보다 수요량이 변화되는 폭이 더 크면 탄력이라 부르고요. 가격 변하는 폭보다 수요량이 변화되는 폭이 작으면 이거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오, 요 재화는 수요가 탄력적이네. 이렇게. 응? 요 재화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왜 수요 공급을 중시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정확히요, 수요자와 공급자의 중간에서 앞으로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수요자들의 성향과 공급자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요 공급 이론을 잘 하셔야 돼요. 수요자들이 살 때 생각과 판매자들, 공급자들이 팔 때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중에 장차 훌륭한 중개업자가 되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잘해야 되는 거지. 다시, 가격 올렸을 때 수요량 많이 줄어. 그럼 수요가 뭐? 탄력. 가격 올렸을 때 수요량이 조금밖에 안 줄어. 수요가
비탄력. 가격 올린 만큼만 수요량이 줄어. 그럼 수요가 반이탄력. 가격 올렸더니 수요량이 한 개도 안 줄어. 그러면 완전 비탄력. 가격 올렸더니 수요량이 엄청나게 줄고 있어.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 완전 탄력은 아까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지. 실제로 무한대로 감소되는 경우는 없겠지. 하지만 무한대로 감소되는 경우는 완전 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심심한데 계산 문제 한번 도전해 봅시다. 계산 문제. 계산 하지 말까? 해 하지 마. 해 합시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쉬운 거 한번 해볼게. 어려운 거 말고. 자, 시험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가격이 5% 상승하였다. 수요량이 7% 감소하였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갑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까 공식 알려드렸습니다. 무엇의 변화율 분해? 가격의 변화율 분해, 무엇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이 몇 프로 상승하고? 5% 상승하고. 맞아요? 수요량 몇 프로? 7% 감소하였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 나누기 얼마? 7 나누기 5 이렇게 때리시면 돼. 그러면 5 1은 5, 5 4 20 하니까 얼마? 1.4.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라고 해서 쫄았지. 계산 문제 축에도 못 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몇 프로 변하고 수요량 몇 프로가 변하는지 알면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요거는 구형 문제예요. 구형. 그럼 최근 출제 경향은 어떠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가격이 4% 상승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입니다. 이때 수요량은 얼마나? 자, 대답하지 마세요. 옆 사람 듣고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마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기출문제니까. 자, 수요량이 일단 첫 번째 2% 증가, 2% 감소, 8% 증가, 8% 감소. 그래서 5번에 뭐 4% 증가. 이렇게 문제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 문제 정답을 갖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정답 보기 전에 저랑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10번 보세요. 정답 보기 전에.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다고요? 4% 상승했다. 탄력성이 얼마라고요? 2예요. 그죠? 예. 그러면 가격이 뭐였어요? 가격이 뭐였냐고요?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죠? 감소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왜 감소해요? 법칙이니까. 이상 소리 하지 말고 법칙. 그 수요 법칙이잖아.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되는 게 수요 법칙이잖아. 맞죠? 가격이 상승해지면 수요량이 뭐? 감소. 맞아요? 4, 2. 8% 감소가 정답입니다. 정답 몇 번? 4번 정답이에요. 4번 정답인데,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몇 번을 답으로 체크하냐면, 시험장 가서, 3번 체크해요. 3번 체크합니다. 3번 체크하고 시험장 나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시험장 나와서. 시험장에서 3번 체크하고, 시험장 나와서, 8%가 4번에도 있었네?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핵심을 모르시는 분들이죠. 8%는요, 국어단만 할 줄 알아도 풀 수 있어요. 4, 2, 8. 국어단 4단 약하신 분들은요, 2, 4, 8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요, 8%가 아니에요. 이 문제 핵심은 뭐냐? 법칙이에요. 이 문제 핵심은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법칙을 모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를 아까 얘기했던 이유가,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가 반비례로 움직이고,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로 움직인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감소.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증가.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가격이 뭐 있으니까?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뭐 해야 돼? 감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왜 감소되죠? 법칙이니까. 그럼 이 문제는요, 오지선다 아니고 이지선다예요. 가격이 상승했죠? 수요량 뭐 해야 돼? 감소. 그래서 증가는 삭제예요.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 감소만 답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나서 몇 배니까? 2배니까 8. 2, 4, 2, 8 해서 8%. 자, 그러면 혹시, 자, 문제, 다른 문제 좀 내도 될까요?
아니, 이건 기출 문제인데 자꾸 이것만 볼 수는 없잖아. 다른 문제 냅니다. 진짜? 네. 가격이 4% 하락되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다. 이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합니까? 정답은? 몇 번? 정답 몇 번? 1, 2, 3, 4, 5 중에 저는 몇 번?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격이 4% 뭐였다? 하락했다. 맞아요? 탄력성 얼마? 0.5. 0.5는 절반이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뭐 있으니까? 하락했으니까. 양은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그래서, 일단 요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가격이 하락하면 양은 무조건 증가해야 돼. 맞죠? 근데 이것의 절반이잖아. 0.5는. 0.5가 절반인 건 알지? 몇 프로? 2% 증가.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검지 한번 꺼내봐요, 검지. 꺼내봐요. 네, 맞추게 해줄 테니까 꺼내봐요. 자, 따라하세요. 이거 주고, 따라해봐요. 이거 주고, 이걸 묻는 문제는, 이거 나누기 이거. 그렇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뭐 주고, 뭐 묻는 문제는, 이거 주고, 이거 묻는 문제는, 손이 좀 이상한데? 다시. 이거 주고, 이거 묻는 문제는, 뭐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 하시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5% 주고, 7% 주고, 이거 묻는 문제는 7 나누기 5 하면 1.4가 나온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또 검지 또 꺼내. 손 한번 털고, 자, 그건. 이거 주고, 이걸 묻는 문제는, 법칙, 몇 배? 따라하라고. 법칙, 몇 배로 풀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고 이거 묻는 문제는 먼저 법칙부터 적용하라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감소,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증가 결정해 놓고 4, 2, 8 뭐 이렇게 몇 배 하라고. 이걸 왜 이해를 못하지? 다시 그걸 검증 꺼내봐요. 자, 이거 주고 이거 묻는 문제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이게 나와요. 알겠죠? 근데 혹시 이거 주고 이걸 묻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주고 이거 묻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주고 이걸 묻는 문제가 있다고. 이거 주고 이걸 묻는 문제는 뭐부터 하고? 법칙부터 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뭐 감소, 하락하면 수요량 뭐 증가하고 몇 배 해주십니다. 구구단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숫자 좀 바꿔가지고. 가격이 4% 하락했다. 탄력성이 3이다.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합니까? 하는 문제는, 자, 봐봐요. 일단 가격이 4% 뭐였어요? 하락했지. 4% 하락했지. 탄력성이 얼마야? 3이지. 근데 뭐부터 하락했어요, 제가? 법칙부터.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증가.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이 왜 증가되죠? 법칙이 그게. 그럼 4, 3, 12% 증가. 12% 증가가 답이 된다고. 근데 지문에 12% 감소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 없기는 뭐가 없어? 있어. 반드시 있어. 그럼 12% 감소는 무조건 틀린 거지. 왜냐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수요량은 반드시 뭐 돼야 되니까? 증가돼야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이에 그냥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문제를 제가 읽을 거야. 읽고, 여러분들 이 문제,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네요. 내가 그럴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면 되지? 맞네요. 그럼 어떻게 풀면 돼? 그러면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겠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 근데 문제 중에 이거 주고 이거 묻는 문제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맞네 그러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법칙부터 먼저 해결하고 몇 배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 그리고 우리 자격시험이란 말이에요. 자격시험은 문제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 패턴. 이게 뭘 묻는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그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라도 막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주고 이거 묻는, 다시 절 보여요? 이거 주고 이거 묻는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요?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돼요. 뭘 법칙이에요? 다시 하면 돼요. 모른다니까, 이거 봐봐. 이거 주고 이거 묻는 문제요. 그럼 뭐, 이거 나누기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7%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거 주고 이걸 묻는 문제는요. 뭐부터 하고? 법칙부터. 그러니까 가격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감소해주고,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증가해주고, 몇 배, 그 다음 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숫자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숫자는 지문 5개 중에 꼭 2개 정도를 줄 거니까. 여러분들 뭐부터 적용해서? 법칙부터 적용해서 가격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감소,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증가. 이거부터 해결하자는 겁니다. 뭐 뭔지 알겠죠? 예. 이번엔 저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까 1과 비교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일 때 단위 탄력적이고 1보다 크면 이제 탄력적이라 부르고 1보다 작으면 이제 비탄력적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부르는지 그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왜 감소되냐면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수요량이 감소하긴 감소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어요. 막 가격 올렸더니만 수요량이 막 엄청나게 줄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격 올렸더니 수요량이 줄긴 주는데 한 놈밖에 수요량을 못 줄였어요. 둘 다 법칙은 맞는데 첫 번째는 준 자극 대비 수요량의 반응이 많이 왔어요. 이걸 수요가 탄력적이라 불러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감소하긴 감소하는데 조금밖에 감소 안 하는 경우를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이것은 가격을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면 사러 오겠지. 많이 사러 오면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부르고요. 조금만 사러 오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돼. 저 보세요.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가면 수요가 탄력이에요. 수요자들이 도망 잘 갈 수 있으면. 근데 가격 올렸을 때 수요량이 많이 감소될 수가 없어. 수요량이 조금밖에 감소가 안 돼. 도망 잘 못 가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시. 가격 올렸을 때 수요량이 많이 줄면 수요가 탄력. 도망을 잘 못 가. 많이 못 주면 수요가 비탄력. 가격 내렸을 때 많이 사러 오면 수요가 탄력. 조금밖에 안 사러 오면 수요가 비탄력. 이 그림을 지금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 그림 넣으시면요. 앞으로 탄력, 비탄력은 안 틀립니다. 이 그림요.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시중에 없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만드는데 7년 걸렸어요. 7년. 7년이. 하여튼 오래 걸렸어요. 저는 이 그림 만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그림 안 하면 수요 탄력성을 모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머릿속에 넣었어요. 자, 다시.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가고 가격 내렸을 때 많이 사러 오고 그러면 수요가 탄력. 가격 올려도 도망 잘 못 가고 내려도 별로 안 사러 오고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대체재가 많다, 대체재가 적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대체재가 많다, 대체재가 적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용도 전환이 곤란하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전환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주거용, 상공업용. 요거 한번 해볼게요. 주거용, 상공업용. 그 다음에 장기, 단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장기, 단기. 칠번 보시고 한번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대체재가 많은 경우가 있고요. 대체재가 적은 경우가 있어요. 자, 콜라. 콜라라는 재화는 사이다, 환타, 밀키스, 오란시, 암바사 등 대체재가 무수히 많아요. 콜라 가격 500원, 사이다 500원, 환타 500원, 밀키스 500원이에요. 근데 콜라 가격 600원 올렸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콜라는 대체재가 많은 편, 적은 편? 많은 편. 이거 말고 또 살 거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수요량이 조금 줄어, 많이 줄어? 많이 줄어. 수요가 탄력. 가격 500원 하다가 가격을 400원 떨어뜨렸어요. 그럼 다른 거 사 먹던 놈들이 많이 사러 와요, 안 사러 와요? 많이 사러 와요. 수요량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그럼 보니까 대체재가 많아야 도망 잘 갈 수가 있겠네. 수요가 탄력이에요. 근데 쌀. 자, 제가 쌀은 이제 느낌상 대체재가 좀 적은 재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또 한국인들한테는 쌀은 그 완전 필수적인 재화니까. 이런 재화는 대체재가 좀 적어.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어. 가격 올려도 사야 돼. 많이 못 줄여. 그리고 반대로 가격 내린다고 하루에 3끼 먹던 걸 5끼 먹을 수도 없으니까 많이 늘리지도 못해. 수요가 비탄력입니다. 결론. 대체재가 많아서 도망 잘 가면 수요 탄력. 대체재가 적어서 도망 잘 못 가면 수요는 비탄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엔 장기 한번 해볼게요. 자, 기간을 충분히 줬어요. 기간을 충분히 주면요. 그 사이에 대체재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수요가 탄력. 시간을 단기만 줬어요. 단기. 조금밖에 안 줬어. 그러면 도망가기가 어려워. 수요가 비탄력. 또 한번 해보죠.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전환이 쉽다. 다른 데로 도망가기가 쉽다. 그럼 수요가 탄력. 근데 용도 전환이 곤란하다. 다른 데로 도망가기 어렵다. 수요가 비탄력인데 요걸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나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주거용, 상공업용. 열심히 따라하는 게 좋아요. 열심히 따라하시면 따라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는 잘 못 따라해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안 내라면 열심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주거용이거든요. 근데 빌라에서 아파트로 가려 그러면 하루 만에 가요, 못 가요? 가요. 가요. 1544의 영구이사 전화하면 돼. 1544 영구이사. 그럼 하루 만에 이사 돼요. 그러니까 주거용은요, 전환이 쉬워요. 그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상업용이나 공업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용. 자, 여러분들, 저기, 노래방이 상가인가요? 상가에 노래방이 있나요?
예, 그 다음에 학원도 상가에 있나요? 그럼 학원에서 노래방을 하려고 그래요. 학원에서 노래방을 하려고 그래요. 하루 만에 돼야 안 돼요? 안 될 텐데. 이사만 가서는 안 될 텐데. 상업용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하고 뭐 기계 집기 이런 거 넣고 할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주거용에 비해서. 그래서 전환이 어렵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자, 가방 공장에서요. 자동차 공장을 하고 싶어요. 일단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전력, 기계, 설비 이런 게 안 맞아서요. 맞는다 하더라도요. 전부 다 새로 다 뜯어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주거용은 그나마 전환이 쉬워서 수요가 많은데 탄력적인데 상공업용은 전환이 곤란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방금 제가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랬잖아요. 시험에서는 비탄력적이라고 나와요. 장기일 때는 수요가 탄력적이라 그랬잖아요. 시험에서는 비탄력적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요. 제가 지금 지우는 편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암기를 시킬 거거든요. 지금 다 암기를 시킬 테니까 칠판 보시고 대답 한번 해주세요.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가면 수요, 탄력, 잘 못 가면 비탄력.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대체재가 적어요. 비탄력. 많아요. 탄력. 장기예요. 탄력. 단기예요. 비탄력. 전환하기가 곤란해요. 비탄력. 전환이 용이에요. 탄력. 주거용이에요. 그렇지. 전환이 쉬우니까. 상공업용이에요. 비탄력. 꼭 필요한 재와 필수재는 대체재가 많이 없다 그랬죠. 수요가 비탄력.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재는 대체재를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격 올렸을 때 많이 안 사도 많이 수요량을 줄일 수 있어요. 사치재는 수요가 탄력. 한 번 더 할게요. 대체재 많다. 탄력. 적으면 비탄력. 전환이 곤란하다. 비탄력. 용이하다. 탄력. 주거용은 탄력. 상공업용은 비탄력.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재는 탄력, 꼭 필요한 필수재는 비탄력. 혹시 방금 대답을 한 번도 안 틀리신 분들은요, 시험장 가서 안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금방 강의하고요, 안 지웠거든요. 금방 강의하고 암기할 시간을 안 줬거든요. 그리고 바로 지웠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강의를 잘한 거예요, 이게. 뿌리가 좋아서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게 강의 잘한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를 한번 대답해 봅시다. 전환이 곤란하다? 비탄력. 전환이 용이하다? 탄력. 상공업용? 비탄력. 주거용? 탄력. 장기는? 탄력. 단기는? 비탄력. 대체재가 많다? 탄력. 적다? 비탄력. 필수적인 재와 비탄력. 사치적인 재와 탄력. 이렇게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를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총수입이에요. 자, 총수입. 자, 기업의 총수입 구하는 공식이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에요. 가격 곱하기 수량. 뭔 말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총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가격이 올라가면 총수입이 늘어나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모두 같이 늘어야, 수량이 늘어야 총수입이 늘어요. 가격을 올렸는데 수량이 가만히 있어야지 총수입이 늘어요.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수량이 늘어야 총수입이 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증가되거나 둘 중에 한 놈만 증가되면 총수입이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업에서 가격을 올리는 게 총수입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 가격을 내리는 게 총수입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먼저 보세요.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인상해버려요. 인상해버리면요, 다 도망가버려요. 가격 조금 올렸다가 피보는 거예요. 수요가 많을 때는, 탄력적일 때는 수량이 가격 올린 것에 비해 너무 많이 감소하잖아. 그래서 총수입이 감소돼요. 반대로 가격을 인하시키면요, 엄청 사러 와요. 가격 조금 내렸더니만 엄청 사러 온다고 총수입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기업에서 고가 전략이 좋다는 얘기예요, 저가 전략이 좋다는 얘기예요. 저가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기업의 사장인데 우리 기업에서 판매되는 재화가 수요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에 따라서 기업에서 쓰는 가격 정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업에서 판매되는 재화가 수요가 탄력적인 것으로 판매가 났을 때는요, 저가 전략으로 가야 돼요. 가격을 조금 떨어뜨려서 많이 살아오게끔 만들어서 수입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인하시켜 봐야 별로 안 사러 와. 수입이 오히려 감소됩니다. 반대로 가격을 인상시켜도 도망을 잘 못 가. 총수입이 증가된다는 거지. 즉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인상시키는 게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내가 우리 기업에서 판매되는 재화가 수요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를 어떻게 하냐고? 그럼 내가 미쳐버립니다. 내가 다 얘기해 줬다고, 내가.
대체재가 많고 전환이 쉽고 주거용이고 사치재고 장기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대체재가 적고 전환이 곤란하고 상공업용이고 필수재고 당기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올해 자격증 딸 거야? 내년에 딸 거예요? 올해 딸 거예요. 물론 올해는 이제 내년 시험을 얘기하겠지만 올해 자격증 따겠죠. 그죠?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개업을 하다 보니까 어디다 개업을 했냐면요. 어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다 개업을 한 거야. 근데 아파트 단지가 엄청 커. 5,500세대야. 5,500세대인데 이 단지 안에 상가에 중개업소만 30개가 있어. 그럼 나 말고도 중개업소가 지금 많은 거지.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개업소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대체재가 많다. 방금 배웠잖아. 대체재가 많을 때는 수요가 탄력적이다. 기억납니까? 근데 의뢰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뢰인이 와서 오늘 계약서를 쓰겠다. 근데 수수료를 30만 원만 주고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계약서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깎아줘야 돼? 안 깎아줘야 돼? 깎아주세요. 안 깎아주고 싶어? 망해 그러면. 대체재가 많을 때는요.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더라도 계약서를 많이 써서 수입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개업을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오피스텔 한 동인데 이 오피스텔에 처음에 들어갈 때 처음에 이제 상가를 갖다가 분양받아서 들어간 거지. 이 상가를 1층 상가를 갖다가 분양받으면서 건물 관리 규약으로 독점 상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가 내에는 부동산 하나밖에 없다. 요즘 그런 거 있어요. 편의점 자리 1개만 계약을 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약국 자리 1개 그렇게만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부동산이나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저기 하나 더 있는데 커피숍까지도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관리 규약을 짜서 들어갔어. 그럼 이 물건을 소화할 수 있는 부동산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지. 대체재가 적으면 수요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 고가 전략? 고가 전략. 의뢰인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계약서를 쓰겠대. 계약서를 쓸 건데 수수료를 30만 원만 깎아달래. 그럼 어떻게 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 수수료 깎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의뢰인이 다른 데 가겠대. 그럼 뭐라 그래? 가라 그래. 가라 그래. 갈 데가 막상 있어 없어? 없어. 계약서를 쓰게 돼 있다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가격 정책을 펴지.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자격증을 따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 하지 마세요. 알겠죠? 소속 공인중개사 하세요. 월급 받아. 개업하지 말고. 이거 이해되시는 분들만 개업 하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장사하면 안 되시는 분들이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 보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배웠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한번 얘기해보라. 공식. 무엇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기준값은 1. 뭐라 부르고? 단위 탄력. 반응이 많이 왔어요. 1보다 커요. 탄력. 반응이 별로 없어요. 1보다 작아요. 비탄력. 반응이 전혀 없어요. 0이에요. 완전 비탄력. 반응이 무한대가 왔어요. 완전 탄력. 수직일 때는 완전 비탄력 그랬고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이라 그랬었어요.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예, 이때 이거 주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는 이거 나누기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주고 이걸 구하는 문제는 뭐부터 적용하고 법칙 한번 해볼까? 가격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감소,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증가. 이거부터 하고 몇 배 하시면 된다는 거. 자,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가격 올렸을 때 수요량 많이 줄면 수요가 탄력, 적게 줄면 수요는 비탄력. 도항 잘 가면 탄력, 못 가면 비탄력. 그래서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 적으면 비탄력.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 곤란하면 비탄력. 주거용은 탄력, 상공업용은 비탄력. 장기는 탄력, 단기는 비탄력. 사치재는 탄력, 필수재는 비탄력. 기업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수입입니다. 수입. 어떨 때 중수입이 증가되느냐?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저가 전략이 좋아요. 가격을 인하시켜서 대신 많이 판매해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전략. 박리담의 전략이 맞습니다.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내려도 많이 안 사러 와서 박리담회가 안 돼.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고가 전략으로 갑니다. 고가 전략으로 가야지 총수입 증가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서 판매되는 재화가 대체재가 적은 편이야. 대체재가 적다는 말은 수요가 비탄력적이지. 무슨 전략을 써야 돼요? 고가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업에서 판매되는 재화가 대체재가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면 수요가 뭐?
탄력. 그때는 무슨 전략이 좋아요? 저가 전략. 저가 전략이 좋아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좋다. 요까지를 오늘 수업에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럼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로 오세요. 우리 유량 저량 배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일정 기간 플로우가 유량이라 그랬잖아요. 예,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입니다. 일정 시점 스톡이 저량인데요. 가격 가치 지가,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량은 저량입니다.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요. 얘는 곡선상에서 점이동한다. 곡선상이 중요하지. 반대로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으로 움직이는 것은 수요 변화라고 하고, 얘는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요, 소득하고 대체재 보완제 위주로 공부를 하셨는데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정상재,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 X재 가격과 Y재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면 대체재, 반대 방향 움직이면 보완재. 그래서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소득 감소, 수요 감소는 정상재.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소득 감소, 수요 증가는 열등재.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내거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거 수요 감소. 같은 방향.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내거 수요 감소,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거 수요 증가. 반대 방향. 탄력성이란 것은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얼마나 오느냐를 가지고 탄력성 5가지로 구분합니다. 1일 때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인데요. 이때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이고요. 가파르면 비탄력이고요. 완만하면 탄력이고요. 수평이면 완전 탄력이 됩니다. 이거 주고 이거 묻는 문제는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돼요. 압니까 이거? 예. 근데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는요, 법칙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그리고 몇 배 하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퍼센테이지가 지문 5개 중에 2개는 나올 거니까. 상승했을 때는 양이 감소, 하락했을 때는 양이 증가. 법칙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많이 줄면 탄력이고요. 조금 줄면 비탄력인데, 대체재가 많거나 전환에 쉽거나 주거용이거나 사치재거나 장기일 때는 수요가 탄력적이고, 대체재가 적거나 전환이 곤란하거나 성공업용이거나 필수재이거나 단기일 때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조금 내리는 저가 전략이 총수입 증가를 도모할 수 있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조금 올리는 고가 전략이 총수입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23쪽에 탄력성 하고 나옵니까?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는데 박스 안에 들어가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밑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하고 절대값이 써 있는 거 보입니까? 예. 밑에 가격이란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 수요량이란 글자 동그라미 하세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 옆에 최초점 기준, 중간점 기준은 약간 계산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1월, 2월달 본수업 가서 합시다. 일단 손대지 마십시오. 이거는요. 예. 그 밑에 보시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옵니까? 자, 천천히 대답해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탄력성이 크기가 얼마면? 0이면 뭐라고 부른다? 그거 동그라미 하세요. 완전 비탄력. 그 옆에 수직도 동그라미 하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왜 대답을 못하는데 왜? 1보다 작으면 뭐?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가파름도 동그라미 하고. 1이면 뭐? 이번엔 단위 탄력만 동그라미 하고. 직각삼각구는 필요 없어요. 안 나왔어요 시험에. 1보다 크면 탄력의 동그라미 하고 완만의 동그라미 하고. 무한되면 완전 탄력의 동그라미 하고 수평의 동그라미 하고. 이거 한번 더 해봅시다. 자,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의 수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의 가파름, 1이면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의 완만, 무한되면 완전 탄력의 수평. 한 장 넘기십니다. 가로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란 말이 나옵니까? 예. 자, 왼쪽에 탄력적이 있고 오른쪽에 비탄력적이 있고 이렇게.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는요, 당분간 한 놈만 잡습니다. 한 놈만 잡아놓고 나머지 한 놈은 뭐 하면 돼? 뒤집으면 돼. 알겠죠? 예. 괜히 처음부터 두 개를 다 공부해서 짬뽕 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한 놈만 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력적인 놈만 잡을 겁니다. 탄력적인 놈만. 왼쪽만 눈을 볼 거예요. 대체재 많다 해서 마늘 사자 보입니까? 동그라미, 마늘 사자만. 그 옆에 장기 동그라미, 한 줄 내려와서 용의 동그라미, 그 옆에 주거용 동그라미, 한 줄 더 내려와서 사치재 동그라미. 자, 다시 동그라미 한 것만.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인지 얘기합니다. 대체재가? 기간은? 전환은? 무슨 용? 어떤 재와? 자, 그럼 거꾸로 물을게요. 대체재가 적거나 단기거나 전환이 곤란하거나 상공업용이거나 필수재일 때는 수요가 뭐?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뒤집으시면 돼요. 그거는 체크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쪽만? 탄력적인 놈 한 놈만 잡을 거예요. 비탄력적인 놈은 반대 그러시면 되니까. 가로 4번에 수의 가격 탄력성과 임대부동산의 총수입이란 말이 나옵니까? 예.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탄력적이란 말이 있죠. 탄력적 앞에다가 써보실래요?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표 안으로 들어가서 동그라미 탄력적 앞에다가 저가 전략이라고 써봅니다. 저가 전략. 동그라미 2번에 비탄력적이라고 나옵니까? 거기다는 그럼 무슨 전략? 고가 전략이라고 씁니다. 고가 전략.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하락시키면 총수입이 증가되고요. 가격을 상승시키면 오히려 총수입이 감소돼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저가 전략이 좋다는 거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하락시키면 오히려 총수입이 감소합니다. 가격을 상승시켜야 총수입이 증가되는 거예요. 즉 고가 전략이 총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저 보세요. 지난주 수업했던 거 복습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주 수업했던 거. 지난주에는 저랑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복합 개념이란 것은 이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인데, 법률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 기술적을 물리적 측면 그러기도 하고 유형적 측면 그러기도 했었어요. 법률적 측면에는 협의의 부동산과 강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토지와 거정청물은 둘 다 박아놓고요. 중부동산이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그래서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중부동산이다 그랬어요. 경제적 측면은 5개를 남겨야 되는데,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5가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 외에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기술적 측면이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보는데,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어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게 복합 부동산입니다. 민법 99조 1항에서는 토지와 거정청물만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토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주상공, 그러면 택지. 건축이 가능한 주상공을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모두 합쳐서 부지라 그래요. 택지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되는 토지는 후보지고요. 택지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 그 이행지는 주상공끼리, 전답 가수원끼리, 용지림, 신탈림끼리 바뀌어야지 이행지. 시험에 나올 때는 상호간에 되고 있는 그러면 후보지, 내에서 되고 있는 그러면 이행지. 좁은 접속면 있고 자루 모양이고 허가 나는 땅은 대지. 밑에 옷의가 들어가는 자루대 기억납니까? 예. 어떠한 접속면도 도로에 접속면이 없고 허가 나지 않는 땅은 맹지.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은 필지. 가격 수준이 비싼 땅은 획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은 나지, 건축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 건부지는 보통 감가. 근데 정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건부 증가되기도 한다. 원칙은 건부 감가,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은 법지.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은 빈지. 빈지는요, 만조 수의선부터 토지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만조와 간조 사이는 간석지라고 따로 있어요. 만조부터 등록 지점 사이가 빈지입니다. 건폐율 때문에 비어 있으면 공지, 도시 토지로서 방치하면서 비어 있으면 공한지, 놀고 있는 땅은 유휴지, 쉬고 있는 땅은 휴한지라 그랬었어요. 주택을 분류할 때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단독은 또다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습니다. 5라는 숫자가 뜨면 아파트에 무조건 아파트. 초과라는 단어가 뜨면 무조건 연립이에요. 330이 뜨면 무조건 다중이에요. 330은 다중이, 초과는 연립, 5층은 5개층은 아파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특성 중 물리적으로 못마을 수 없다는 특성이 자연적 특성인데요.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특성이 부동성, 물리적으로 강가가 불가능한 성질이 영속성,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성질이 부정성,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성질이 개별성이에요. 그러면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장이 국지화되고요.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임장 활동, 다시 국지화,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임장 활동이 뜨면 부동성이에요. 그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소모가 안 되니까 다시 만들 필요가 없지.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켜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가치 보존력 투자재, 장기 장래 예측, 이런 단어가 뜨면 영속성. 그 다음에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돼. 불가능해요. 부증성 때문에. 근데 이건 예외가 없어요. 40은 끝까지 40.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요, 토지 공급량은 40개에서 고정돼 있어. 우리 이것을 완전 비탄력 수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가격을 아무리 장난쳐도 공급량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공급은 10개, 20개, 25개 되거든.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하는 거다. 우리 국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토지의 절대량, 물리적 공급량은 공급이 불가능하다.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만 가능할 뿐이다. 일물 일가의 법칙이 토지에 적용이 되지 않고요.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원리 이론 도출, 비교가 곤란한 것은 개별성 때문이다. 까지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오늘 수업 복습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수요란 일정 기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일정 기간 유량 플로우라 그래요. 일정 시점 스톡 저량이라고 하고요. 유량은 임대료 지대, 저량은 가격 가치 집값, 유량은 소득 수익, 저량은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유량은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저량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공급 중 신규로 생산하는 건 유량, 주택 재고량은 저량,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PQ가 가격과량이 반대로 움직이면 수요 법칙, 반비례 역 마이너스, 그래프 옮기면 우하향. PQ가 비례로 움직이면 공급 법칙, 비례 정 플러스, 그래프 옮기면 우상향. 우하향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 만나는 점 균형, 균형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이 되는데 가격 상승 양 증가, 가격 불변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불변, 가격 하락 양 감소, 가격 불변 양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 가격 상승 양 불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자와의 가격의 변에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해당자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데, 곡선 자체가 우측 가면 수요의 증가, 좌측 가면 수요의 감소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은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보내지 않는 수요량의 변화로서 곡선상에서 점만 이동을 한다. 정상제는 소득 증가되면 수요 증가되고요. 소득 감소되면 수요 감소됩니다. 열등제는요. 소득 증가되면 수요 감소되고요. 소득 감소되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즉 소득과 수요가 플러스 정상제입니다. 소득과 수요가 마이너스 열등제입니다. 대체제는요. 두 제와의 관계가 얘를 샀을 때 얘 안 사고 얘 안 사면 얘 사고, 이게 대체제예요. 보완제는 얘 사면 덩달아 얘 사고 얘 안 사면 덩달아 얘 안 사고, 이런 걸 보완제라고 합니다. 치면 안 나옵니다. 치면은 앞에 거 가격, 뒤에 거 수요가 치면 나옵니다. 그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나옵니다. X제의 가격과 Y제의 수요의 관계가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입니다. 따라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같은 방향 수요 증가되고요. 대체제 가격이 하락되면 같은 방향 수요가 감소됩니다. 보완제는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되면 반대 방향 수요가 감소되고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해야 반대로 수요가 증가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탄력성. 수요 가격 탄력성을 볼 건데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수요 가격 탄력성이에요. 이때 얘 주고 얘 묻는 문제는 이거 나누기 이걸로 쉽게 끝나는데 뭐 나발이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주고 이걸 묻는 문제는요. 법칙부터 먼저 적용해서 가격 상승이면 수요량 감소, 증가 다 날리고,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 다 날리고 몇 배에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 가격 탄력성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1일 때 단위 탄력,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되면 완전 탄력인데,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이고요.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까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대체제 많고, 장기고, 전환이 용이하고, 주거용이고, 사치제는 수요가 탄력적인 반면, 반대. 대체제가 적고, 당기고, 전환이 곤란하고, 상공업용이고, 필수제면 수요가 비탄력적이 됩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 올리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수입이 감소됩니다. 가격을 내리면 엄청 많이 살아와서 수입이 증가됩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 가격 인하 정책으로 중수입 증가를 도모해야 되고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봐야 별로 안 살아옵니다. 가격을 올려도 별로 도망도 못 갑니다.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 고가 전략으로 총수입 증가를 도모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이,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이 중수입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업, 이번 주 수업 총 6시간 분량을 한 10분 만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주는 25쪽에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화, 요거 한 1시간 정도 하면 정리가 돼요. 1시간 하고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오른쪽에 27쪽에 제2장 부동산 경기 변동 있잖아요. 그죠? 요걸 무시할 거예요. 무시하고 더 넘기시면 시장론인데 다 필요 없어. 무시하고 우리 교재 페이지 40쪽. 우리 부동산학교는 부동의 원톱 40쪽 제5장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돼 있습니까? 투자론 여기 별 2개. 투자론 별 2개. 다음 주는 수요 공급 이론을 정리해서 마무리하고요. 그 유명한 부동산 투자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 중요한 부분만 하냐면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우리 수험생들이 입문과정 수업을 다소 등한시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무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00대씩 멸시까지 하기도 해요. 이 입문과정 수업을 갖다가. 입문과정, 그거 뭐라고. 1월달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럴까봐 입문과정 수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나중에 1월달, 2월달 본수업 들어가면 이렇게 반복 못할 내용들까지도 정리를 할 테니까 인문과정 수업 무시하지 마시고 저랑 열심히 인문과정 수업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한 절반 정도의 내용을 맞출 수 있는, 너무 난이도 상들을 못 맞춘다 하더라도 난이도 하와 중 정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출문제 몇 개, 한 10개만 가져와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도 한번 시험 삼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